네, 반갑습니다. 회사가 바쁘다는 핑계로 굉장히 오랜만에 다시 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뭐 벌써 눈치채셨겠지만 화질이 굉장히 좋아졌죠. 제가 최근에 카메라를 구입했고요. 앞으로 좀 영상을 좀 더 자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강의를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뭐 회사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어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대단한 편집을 할 수도 없고, 지금 보시는 이 영상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 없이 한 번에 가요. 그래서 한 번에 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뭐 좀 절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듬댈 수 있고, 잠깐 멍 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혹시라도 나중에 뭐 전문적인 유튜버가 되게 된다면 제가 정말 편집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얘기들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좀 대략적으로 뭐 이렇다 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사례에서는 제가 지금은 뭐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뭐 취업규칙이나 사교에 따라서는 뭐 포함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라고 했는데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맞을 거예요. 그래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오늘 대충 이제 좀 알아볼 거고, 그래서 이걸 왜 알아야 되냐라면은, 이걸 아셔야 나중에 급여 설계 때 실수가 없어요. 설계 때. 왜냐면 이게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과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수당을 구분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나중에 급여 설계 때 실수가 없어요. 급여 설계라는 건 결국은 돈이랑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건 실수가 없어야 돼요. 굉장히 사소한 거 하나라도 모든 걸 다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건 그 위험성을 확인하고 제거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 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 산정 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의 규정이 있고요. 통상임금 산정 지침은 법제처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건 법제처에 다 있어요.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궁금하시면 법제처로 가시면 되고요. 통상임금 산정 지침 2조를 보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소정근로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1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도급 금액을 말한다. 요거 두 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이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이게 중요해요. 임금의 총액. 그리고 그 기간의 총일수로 당연히 그럼 총일수로 나누면 1당이 되겠죠. 1급이 되죠. 그리고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를 준하고요. 그래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제가 진짜 간단하게 결론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통상임금은 월급 중에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평균임금은 실비를 제외한 모든 금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정확해요. 진짜 뭐 100%까지는 아니라도 한 90% 이상은 거의 딱 맞아요. 그래서 결론만 먼저 이렇게 알려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되는 거고, 평균임금은 임금의 총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 어떤 차이냐면, 여기서 차이가 발생한 게 연장 근로수당,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있죠. 그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정근로 총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면 수당을 주죠. 그러면 임금의 총액에는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돼야 되죠, 통상임금은. 그래서 뭐 3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는 건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평균임금은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거니까 3개월 내에 지급된 거면 다 포함돼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건, 될 수 있는 거는 뭐 상여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평균임금에 연차수당도 들어가죠. 뭐 연차수당도 들어가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구분하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서도 뭐 좀 다르게 사용을 해요. 여기 일단 순서가 좀 다르긴 한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뭐 연차수당, 휴업수당, 해고 예고수당을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통상임금을 사용해요. 법정 보면 나와요. 그리고 퇴직금과 뭐 산재를 할 때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에서도 구분하는 개념이고 우리도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결론 먼저 알려드렸어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건 다 통상임금이고, 그리고 실비를 제외한 모든 금품은 평균임금이에요. 90% 이상 맞아요.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실비가 도대체 뭐냐? 이 실비가 뭐냐? 실비. 네, 간단해요. 진짜 실비예요. 뭐 식대, 교통비, 뭐 그리고 뭐 우체국에서 우편 비용, 그리고 뭐 회사에서 뭐 물품을 대신 사는 경우도 있죠. 뭐 회사에서 급하게 필요하면 일단 뭐 근로자가 보는 개인 경비로 급하게 사죠. 그런 다음에 뭐 경비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비고, 그런 걸 제외하면 전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외에 실비랑 그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생산장려수당,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수당들이 있어요, 현실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정적으로 뭐 모든 근로자에게 뭐 자격을 갖추더라도,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돼요. 네. 그래서 이건 뭐 굉장히 자세하게 해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10분 정도에 제가 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거는 전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범위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통상임금은 평균임금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통상임금이 이만큼이다라고 하면 평균임금은 이만큼이에요. 100%는 아니에요. 진짜 90% 이상이에요. 근데 대부분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통상임금이면 평균임금에 해당해요. 그렇지만 평균임금이라고 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이제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급여 설계를 할 거잖아요, 우리가. 급여 설계할 때 이런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면 우리가 이 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구해야 돼요. 시급을 구해서 설계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임금을 구분하는 의미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평균임금 관련해서 판례가 나오긴 했어요. 뭐 인센티브, PS, PI, 뭐 회사마다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뭐 상여금,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비정기적이지만 네, 그 성과에 따라서 주는 이런 금품들. 그런데 이름은 뭐 인센티브, PS, PI, 상여금이지만 이런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눠요. 고정적으로, 그리고 정액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 통상임금에 들어가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없다? 논란이 전혀 없진 않은데 그거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비고정, 정액이 아니고, 그리고 뭐 성과에 따라 준다. 이거는 약간 이제 달라져요. 원래는 요거는 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라고 봐야 되니까 이제 논외로 하고 이제 끝났어요. 이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걸로.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거는 예전까지는 뭐 통상임금 산정 지침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비고정적이고 그리고 정액이 아니고 성과에 따라서 지급되면 이건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예전과 현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재도 그래요. 네,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최근에 하급심 판례가 나왔어요. 하급심이라고 하면 1심이에요. 하급심 판례가 나왔는데 이러한 인센티브 뭐 비고정 정액 아니고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도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네,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결론을 먼저 알려드리면 결론 현재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네, 이거는 뭐 왜 제 의견이라고 이걸 강조를 하냐면 실제 현실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 제 의견은 이렇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환급심이 이런 게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포함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과 상관없이 지금의 뭐 산정 지침이라던가 지금의 판례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네,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걸 포함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하지만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네, 조금 더 현재로서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많고 그건 뭐 사실 노동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들이 그래요. 뭐 법전에다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 경우의 수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약간 해석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뭐 사례라던가 뭐 행정 해석, 판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최신 판례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네, 이거 지금 진짜 제가 이거 정말 대충 설명해드린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 거고, 이거 진짜 통상임금이랑 평균임금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렇긴 한데, 좀 여러분들은 지금 현실 실무에서 좀 결과만 놓고 좀 빨리 아셔야 되니까 제가 결과만 먼저 알려드린 거고, 네, 거의 대부분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는 아니에요. 제가 강조할게요. 100% 절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통상임금이랑 우리가 평균임금 구분했으니까 급여 설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평균임금을 이용해서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죠? 퇴직금. 네. 퇴직금이 있죠. 그래서 퇴직금 산정하는 거를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최대한 또 빨리 영상을 더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